사주대로 정말 살까? 같은 사주 다른 인생의 비밀. 당신이 사주팔자를 믿어도 되는 진짜 이유와 현대적인 활용법에 관해 함께 하고자 합니다. 평소 관심과 의문이 많으셨던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두뇌를 가졌던 천재들, 과학의 최전선에서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던 학자들도 인생의 막바지에는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운명의 흐름 앞에 고개를 숙이곤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을 아우르는 완벽한 공식을 찾아 헤매던 이들조차 인간의 삶이라는 복잡한 고차방 정식 앞에서는 무력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학과 이성의 시대라 불리는 이 현대 사회에서 과연 사주팔자라는 오래된 유산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이 태어난 연, 월, 일, 시라는 8글자에 한 사람의 평생 운명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미신이라 치부하며 고개를 돌리고 또 누군가는 삶이 힘들 때마다 이 8글자에 매달려 위안을 얻거나 미래를 점치곤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은 정말로 자신이 타고난 사주팔자의 궤적을 단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채 정해진 대로만 살아가는 존재일까요? 만약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우리의 노력과 의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사주팔자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학문이 단순한 점술이나 신비주의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축적된 인간 행동 양식과 자연의 순환을 기록한 거대한 통계학이자 빅데이터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고대 동양의 현인들은 계절의 변화, 낮과 밤의 순환,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흥망성쇠를 집요하게 관찰했습니다. 특정 계절의 기운을 강하게 타고난 사람이 어떤 성향을 보이고 인생의 어떤 시기에 위기를 맞이하며 또 어떤 선택을 할 때 성공을 거두었는지를 수없이 기록하고 분류해온 결과물이 바로 오늘날의 사주명리학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커다란 의문이자 사주팔자를 불신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질문이 등장합니다. 만약 사주팔자가 절대적인 법칙이라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나 완벽히 동일한 사주팔자를 가진 사람들은 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실제로 같은 사주를 타고났음에도 한 사람은 대기업의 총수가 되어 부를 누리고 다른 한 사람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거나 혹은 완전히 몰락한 삶을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쌍둥이로 태어나 사주가 완전히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한 명은 학자의 길을 걷고 다른 한 명은 예술가의 길을 걸으며 서로 다른 인생의 궤적을 그리는 모습도 우리는 자주 목격합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최고의 두뇌들이 명리학을 연구하며 내린 결론은 사주팔자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정해진 미래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닌 고유한 기운의 성분과 그 기운이 움직이는 환경, 즉 설계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주팔자는 인생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항해할 때 우리가 어떤 종류의 배를 타고 태어났는지를 알려주는 지도와 같습니다. 누군가는 거친 파도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견고한 함선을 타고 태어나고 누군가는 얕은 강가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날렵한 돛배를 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함선을 타고 태어났을지라도 키를 잡은 선장이 게으르고 무능하여 폭풍우 속으로 배를 몰고 간다면 그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작은 돛배를 타고 태어났을지라도 바람의 방향을 정확히 읽고 돛을 올리며 파도가 잔잔한 곳을 찾아 현명하게 노를 젓는 선장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달하게 됩니다. 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삶을 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기운을 어떤 환경에서 어떤 선택을 통해 얼마나 치열한 노력으로 발현시켰느냐에 따라 인생의 밀도와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요소를 단순히 사주팔자 하나에만 가두지 않았습니다. 예로부터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세 가지 축으로 천시, 지리, 인화를 꼽았습니다.
천시는 태어난 시간과 하늘의 기운, 즉 사주팔자를 의미합니다. 지리는 그 사람이 어떤 시대에 어떤 국가와 부모 밑에서 어떤 환경을 디디고 태어났는가 하는 공간적 조건입니다. 마지막 인화는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맺는 인간관계와 스스로 내리는 선택, 그리고 축적해온 개인의 의지와 노력입니다. 조선시대의 왕의 사주를 타고난 인물이 현대사회에 태어난다면 그는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대중을 이끄는 정치 지도자가 되거나 거대한 글로벌 기업을 경영하는 CEO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과거에 태어났다면 천대받았을 예술가적 사주가 현대사회에서는 수천만 명의 팬을 거느리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화려하게 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주팔자라는 씨앗은 질이라는 토양과 인화라는 양분을 만나야만 비로소 현실의 삶이라는 꽃을 피우게 됩니다. 동일한 씨앗이라도 척박한 사막에 심어지느냐, 비옥한 땅에 심어지느냐에 따라 성장의 크기가 다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무쌍하고 고도화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사주팔자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태도일까요? 첫 번째로 사주팔자를 미래를 예측하는 점술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심리분석 도구이자 자기성찰의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타인의 재능을 부러워하고 나의 약점을 자책하며 끊임없이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사주를 통해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기운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면 비로소 불필요한 비교와 방황을 멈출 수 있습니다. 내가 차가운 겨울의 기운을 타거나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인데 남들이 화려하게 주목받는 여름의 불꽃 같은 삶을 동경하며 억지로 자기를 뜯어고치려 한다면 인생은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주팔자는 내가 어떤 성향의 인간인지, 나의 강점은 무엇이고 내가 유독 취약한 부분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이를 통해 나의 부족한 면을 억지로 채우려 애쓰기보다 내가 가진 고유한 달란트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삶의 전략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처럼 사주를 통해 나를 명확히 아는 것이야말로 현대사회에서 길을 잃지 않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두 번째로 사주팔자에서 말하는 운의 흐름, 즉 대운과 세운의 변화를 인생의 타이밍을 잡는 기상청 일기예보처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뉴스를 통해 일기예보를 확인합니다. 오늘 비가 온다는 예보를 들으면 우리는 절망하거나 하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우산을 준비하거나 비가 내리는 동안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반대로 내일부터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면 그동안 미뤄두었던 야외 활동이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을 세웁니다. 인생의 운도 이 일기예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사주명리학에서 운이 좋다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기운과 주변의 환경이 잘 맞아떨어져 내가 노력한 만큼 혹은 그 이상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맑고 화창한 봄날이 찾아왔음을 뜻합니다. 반대로 운이 나쁘다는 것은 인생의 겨울이 찾아와 사방이 얼어붙고 매서운 바람이 분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아무리 씨앗을 뿌리고 땅을 파헤쳐도 싹이 트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운이 나쁜 시기가 찾아왔을 때 무모하게 사업을 확장하거나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지 않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듯 마음을 가다듬고 외부로 향하던 에너지를 내부로 돌려 자신을 수양하고 실력을 쌓으며 다가올 봄을 준비합니다. 책을 읽고 공부를 하거나 기술을 익히며 내공을 다지는 시기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따뜻한 운의 흐름이 찾아왔을 때 그동안 응축해 두었던 에너지를 폭발시키며 과감하게 도전하여 커다란 성취를 이루어냅니다. 사주팔자를 믿는다는 것은 운명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자연의 주기와 인생의 계절을 파악하여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아는 지혜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로 사주에 나오는 부정적인 해석이나 살의 기운에 지배당하지 않는 단단한 주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주를 보러 갔다가 올해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다거나 재물을 모두 잃을 수 있다거나 인간관계에서 배신을 당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말을 듣고 오면 깊은 불안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불행만 찾아와도 역시 사주대로 흘러가는구나 하며 낙담하고 스스로 무기력해지는 우를 범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주팔자를 가장 어리석게 소비하는 방식입니다. 명리학의 대가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진리는 사주에 고정된 절대적인 흉우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주에서 말하는 강한 살이나 거친 기운들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과 부딪히고 상처를 주기 쉬운 강한 기운을 가진 사람은 역설적으로 그 강인함과 카리스마를 활용해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되거나 법을 집행하는 검경이 될 수 있고 수많은 대중을 사로잡는 강력한 인플루언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예측은 나를 주저앉히기 위한 저주가 아니라 그 부분에 약점이 있으니 평소보다 조금 더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경고 등에 불과합니다. 건강운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식습관을 고치고 운동을 시작하는 계기로 삼으면 되고, 재물 손실이 우려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투기적인 유혹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어막으로 활용하면 그만입니다. 운명은 정해진 철로가 아니라 우리가 내리는 무수한 선택의 총합입니다. 경고등을 보고 속도를 줄이는 운전자가 사고를 피할 수 있듯이 사주를 통해 자신의 취약점을 미리 인지하고 대비하는 사람은 그 어떤 흉운도 비껴가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최고의 두뇌들이 도달한 최종적인 결론은 사주팔자라는 정교한 지도를 손에 쥐되 그 지도를 바탕으로 길을 개척해 나가는 주체는 오직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주는 인간의 성향과 환경의 흐름을 보여주는 훌륭한 나침반이지만 배를 움직이는 엔진은 언제나 인간의 가슴 속에 있는 자유의지와 멈추지 않는 노력입니다. 타고난 사주가 아무리 완벽할지라도 행동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으며, 타고난 사주가 아무리 거칠고 험난할지라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매일의 삶을 성실히 채워나가는 자의 운명은 결국 더 높은 차원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주팔자를 믿고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이를 맹신하여 삶을 운명론에 의탁하는 것도 아니요, 무조건적인 미신으로 치부하며 내 삶의 고유한 결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주를 통해 내가 가진 무기와 도구가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내 인생에 찾아오는 계절의 변화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나쁜 날씨에는 우산을 쓰고 좋은 날씨에는 밭을 가는 지혜로운 농부의 마음으로 삶을 경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8글자는 결코 당신의 한계를 규정하는 감옥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찬란하게 피어나기 위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조용히 속삭여주는 오랜 친구의 조언과 같습니다. 이 오랜 지혜를 나를 쫑긋 세우는 버팀목으로 삼아 정해진 운명을 뛰어넘어 매 순간 당신만의 아름다운 인생을 창조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관심과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